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갈잘 변호사 사정으로 인해서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용 동향과 실업급여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또 퇴직 후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나 주의사항에 관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원주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식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먼저 우리 지역의 최근 고용 동향과 또 실업급여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뭐 계속 확진자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기업이라든가 고용 동향은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의 고용 동향을 좀 아셔야 네. 내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또 준비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고용 동향과 실업급여 현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간내 고용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요. 5월 말 현재 우리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제 구인 인원이라고 합니다. 워크넷상 기준으로 6,829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시작된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5월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봤을 적에는 올해는 많이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인 인원도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 수는 5월 말 현재 18,178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직자 수는 10%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은 상대적으로 구인 인원이 크게 증가해서 구인 구직의 이 매칭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스매치가 좀 강화된 것보다는 좀 더 매칭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겠지요. 또한 취업자 수도 구인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5월 말 현재 약 4,886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지자체, 세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가까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적극적인 취업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혼자 이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고용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또 기업에서 또 직원을 뽑는 정보들도 갖고 있으니까 통계 자료들 좀 미리 같이 상담하시고 여기 프로그램 가입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그 구직자가 뭐로 오시는지를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게 되면은 각종 기초 상담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직업 훈련에 대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무료 또는 본인의 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어떤 취업이 꼬린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구직 활동 수당도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업급여 현황인데요. 올해 3월 말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좀 더 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부터 좀 숫자가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월 말 현재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입니다. 5월 말 현재 5,506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5.2% 정도 감소한 숫자입니다. 5,506명인데 이것도 감소한 숫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하네요.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신규입니다. 신규요. 네. 그러니까 20대부터 저번 달까지는 대개 30대, 40대는 좀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20대, 30대, 뭐 40, 50대 모든 연령대가 전년 동월 대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3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공사 겨울에 또 못하는 기간이고 해서 그런가요? 이제 3월 이후 4월부터는 이제 일자리를 좀 그만큼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네. 자, 이렇게 전년도 비해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슷하지만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직자 채용에 따른 정부 지원금 증가로 인해서 이에 따른 또 부정 수급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네. 정상적인 그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정으로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어디 가서 일을 하시고 이런 거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저희가 최근에 취업 인원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정부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정상적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요. 네. 올해 그 5월 말 현재 우리 관내에 고용 장려금 지급이 약 1,338개 사업장에 약 4,259명에게 96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취직도 많이 그렇습니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정부에서 지원을 네.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인원도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전년 동월로 봤을 적에는 941개 사업장 78억 원 대비 약 42% 또는 23% 증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도 크게 이제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니까 그에 따른 부정수급도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 작년도에 저희 고용안정 뭐 실업급여 모든 그 사업에 부정수급건이 총 299건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5월 말 현재 벌써 153건입니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중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한 149건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사업은 뭐 4건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건당 평균 한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은 고용안정 지원금은 평균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기업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에 저희 관내에 고용안정 부정수급건 중에요. 부정수급액이 한 7천만 원 되는 게 있습니다. 또 9천만 원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도 하고 있고 네.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원주경찰서에 저희가 수사 의뢰하고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기업의 정보는 내부 고발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내부 고발이 없으면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적발이 되게 되면 내가 뭐 7천만 원 기업에서는 받았지만 제보 받으면 또 환급해야 될 돈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만큼만 받은 만큼만 환급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등 정부 지원이 크게 그 증가함에 따라서 네. 이게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포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노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잘못된 점은 그 민원인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게 최근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고용보험법 저희가 그 시행 규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를 네. 피보험자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부정행위 적발 최근 5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적발을 해서
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최대 5배수까지 추가 징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부정수급 적발된 사업장은 2배 추가 징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액이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은 처음에 적발된 경우이기 때문에 2배 추가 징수거든요. 그러면 1억 4천만 원이 추가 징수입니다. 그러면 원금 7천만 원하고 1억 4천만 원하고 하면 2억 1천만 원 정도를 그렇죠.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항목에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는 혹시 이런 경우에 사전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7천 원만 반환하면 됩니다. 추가 징수 1억 4천만 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면제한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럼 행정적인 뭐 처분도 면제가 됩니까? 처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나중에 뭐 형사 고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 징수 부분은 일부 감면하거나 그다음에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장 형사 고발인데요. 부정수급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든가 조금 전에 사례는 예컨대 뭐 7천만 원, 9천만 원짜리는 저희가 형사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채용 근로자에 지원되는 부정수급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 경우도 우리가 사업장의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저희 원주고용센터도 최근에 2개소가 해당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 그런 고발이 없으면 저희가 부정수급 적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급 지급 규정에 의해서 점차 그 내부 고발자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이나 실업급여를 이렇게 부정하게 받았을 경우에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만약에 100만 원을 만약에 부정으로 받았다. 그러면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만약에 그걸 환수하게 되게 되면은 20만 원을 저희가 포상금을 드린다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는 100만 원이지만 이게 2달, 3달 누적이 되면 300만 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300만 원에 대한 20%. 그렇습니다. 이렇게. 60만 원. 예. 네. 근데 이제 고용안정 사업, 정부 지원 사업 직원을 채용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노동부에서 사업자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것처럼 7천만 원 이런 것들이 부정수급이 걸렸다. 고용안정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30%까지 저희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30%에 7천만 원이니까 2,100만 원. 연 3천만 원까지 저희가 포상금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에 포상금이 나간다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혹시 사업주라든가 민원인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적발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진 신고라도 지금이라도 해 주시게 된다라면은 이런 케이스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들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실업급여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인구직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지원금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그럼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 정부 지원금을 받다가 적발된 이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분야별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예, 크게 저희가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 이런 경우로 먼저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시는데 담당자가 물어봅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어디서 일하시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뭐 어디 산골에서 그다음에 주택 짓는데 잠깐 일해서 받은 건데 이거를 고용노동부가 알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기고 그냥 신고를 안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라도 저희가 확인이 돼서 이 사업장에서는 인건비를 갖다가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공사 금액이 만약에 1억짜리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인건비가 한 40~50% 정도 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우리가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신고를 해 주십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업인정은 보통 4주마다 한 번씩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3일을 일용직으로 근로하시게 되게 되면은 3일을 공제하고 25일분만 지급이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용직으로 근로한 부분을 센터에서 알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근로한 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있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런 경우 있으시면은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리 신고하시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부정수급에서 제외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도 부정수급자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 중에는 우리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수급자 중에 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면서 신용불량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말라 달라고 사업주한테 요청하고 실업급여와 임금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어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사업주 보고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지를 노동부에서 모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통장보다는 아니면 뭐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뭐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싶나요? 발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발각이 되면 실업급여를 거의 다 받고 만약에 발각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실업급여가 뭐 처음 발급이 됐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5개월, 6개월 받게 되게 되면 실업급여가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한 달에 보통 20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기업에서는 이렇게 그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다 신고를 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신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고용보험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입사하신 분이 신용불량자라고 해가지고 사업주한테 이거 내가 고용보험 신고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내 급여를 압류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달라라고 해주지 말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채용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는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수급 중에 내가 입사한 사업주와 모의해서 채용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고용보험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실형불량자가 아닙니다. 네. 다만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모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나를 좀 채용해 주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고용보험 신고를 좀 미뤄달라고 이렇게 되면은 실업급여도 받고 임금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그럼 있으니까. 사업주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서 좋고 서로 그러면은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전제하에 되는 경우가 네. 있겠죠. 아. 또 수급 중에 취업을 하고 급여는 본인이 하는 가족 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가 신고하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 일하면서 그 급여는 우리 딸 앞으로 뭐 받는다라든가 며느리 앞으로 받는다라든가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는 말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분들이 모시고 있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허위로 본인 스스로 그만뒀는데 계약 기간 만료, 사업주에 의한 권고 사직으로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사업주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라도 받게끔 해준다라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지만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약 기간 만료 이렇게 해고했다라고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당사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자도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 받은 금액을 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다 반납하고 사업주와 연대해서 이거를 허위 신고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사업주도 행정처벌 같은 거 그렇습니다. 받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네. 경우는 예. 그런데 이제 근로자들이 거의 다 해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또 뭐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경우에는 또 뭐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근로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에 좀 대비해서 회사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유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계약 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지 않으면은 회사의 그 동안의 나쁜 그런 부분을 신고해서 네. 저가 퍼뜨린다 이렇게 뭐 그러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담 전화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방송 듣다 보니까 실업급여 그쪽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서 취직 자격증 딸 수 있다라는데 예. 그거는 그 우리가 수강료를 안 내고 예. 국가에서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계시나요 지금요?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 일반 실업 상태에 있는 분 또 재직자에 예. 있는 분들도요. 그 예. 요건에 맞게끔 정부에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업훈련 그를 무료 또는 자기 일부 부담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어떤 과정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소득 요건, 그 다음에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을 일부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용센터, 특히 원조 고용센터에 오시게 되게 되면은 국민취업제도 창구가 있습니다. 우리 고용센터 3층에 오시게 되면은 요 직업훈련을 뭐 무료로 배울 수도 있고 자기 부담 일부 부담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은요 자세히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그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거기서 그러면 취직도 알선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말 그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선생님이 지금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기초상담을 해드리고 그 상담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업훈련도 해드리고요.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취업하는 거죠. 취업하는 것까지 1, 2, 3단계를 우리 담당자가 완스톱으로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 배우시는 분이 학력 그런 거는 따지지 않나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자기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선생님의 있건데 건강보험료의 이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은 있건데 실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또 배우자께서 계실 수도 있고 등등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료 4인 기준, 3인 기준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가입이 돼서 무료로 배울 수도 있고 훈련을 오히려 소득이 적으면은 구직활동수당 같은 것도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옥은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럼 적발된 실업급여 수급자나 상당수 사업장은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나 또 주변 사람 제보에서 부정수급이 이제 적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전에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자료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위조해서 제출한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더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정부지원금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어떤 부정수급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고용유지지원금, 그다음에 고용창출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인데요. 대개 휴직을 한다라고 하고 사업장에 출근해서 일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적발되게 되면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고용유지 휴직 기간 중 아닌데 사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출근하는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미리 제보를 주셔가지고 자진신고하게끔 유도를 하셔가지고 자진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나중에 이게 적발되게 되면 그때는 원금 전액과 그다음에 추가 징수까지 당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창출 분야는 그렇습니다. 미리 직원을 채용했는데 우리 특별 고용 촉진 자격요금 같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직 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구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채용한 사람을 가지고 구직 등록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한 달 이상 기다렸다가 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 부정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지금 청취하시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주인다든가 혹시 내가 이런 케이스에 그다음에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장님한테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위 신고는 언젠가는 어떠한 경위로도 발견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아야 함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정수급이 적발이 되면은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추가 징수 당해서 회사의 존폐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당하는 만큼 정부 지원 사업 원칙
범 내에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제가 단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적자는 범칙금도 물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주 고용센터에서도 이 잦은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잦은 신고하면 처벌이 좀 감해집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주 고용센터도 부정수급 잦은 신고 창구 운영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6주간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잦은 신고를 하게 되게 될 거예요. 그 추진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장려금 긴급 지원이나 지급 요건 완화 과정에서 경미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 잦은 신고를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요. 또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저희가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잦은 신고 기간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전체 부정수급 적발건이 약 978건에 12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잦은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액은 247건에 39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부정수급액의 한 25% 정도가 잦은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잦은 신고하게 되게 되면 추가 징수를 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원주 고용센터도 잦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잦은 신고 사업장의 경우에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하고 추가 징수를 저희가 면해드린다. 그리고요. 부정수급이 적발이 되게 되면은 부정수급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은요. 그 사업장은 어떤 정부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한 조치를 저희가 한다는 얘기죠. 지급 제한 1년 동안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잦은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3분의 1로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급 제한이 되는데 3분의 1로 저희가 감경할 예정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사업장 중에서요. 각종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장은 잦은 신고 기간 동안에요. 신고해서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를 당하고 형사고발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분께나 그다음에 그 근로자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그 주변의 여러분들이 혹시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그 가끔 가다가 실업급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나 실업급여도 받고 어디 가서 일도 한다. 네. 이걸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신고 정신을 발휘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다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허위 신고로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각종 제보로 신고된다는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